여러분이 만약 비 오는 날 길에서 공경에 빠진 허름한 노인을 도와줬는데 그 노인이 알고 보니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기업 회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매일같이 억울함에 눈물 짓던 흙수저 인생에 찾아온 기적 같은 반전 드라마. 쓰레기 취급받던 한 소녀가 쏘아 올린 작은 선행이 어떻게 썩어 빠진 학교를 뒤집고 인생 역전을 만들어냈는지 100억짜리 사이다 참교육 실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쉬는 시간 시끌벅적한 교실 맨 구석 자리 18살 지은이는 교과서 대신 학교 분리수거장에서 몰래 주워온 고장 난 최신형 드론의 메인보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남들에겐 그저 타버린 쓰레기였지만 지은이의 눈에는 보물지도처럼 보였습니다. 지은이는 전문 장비도 없이 라이터로 달군 5핀 끝을 이용해 끊어진 미세 회로를 정교하게 잇고 있었습니다. 기계의 숨소리만 듣고도 아픈 곳을 찾아내는 천재적인 재능이었습니다. 찾았다. 여기가 슈트는 거였어. 전문 수리점에서도 못 고쳐서 버린 걸 텐데. 이 정도면 부품값만 20만 원은 받을 수 있어. 그럼 우리 할머니 이번 달엔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하게 주무시게 할 수 있겠다. 지은이는 옥탑방에서 치매 걸린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소녀 가장입니다. 이 버려진 기판 하나가 지은이에게는 한 달치 생활비이자 희망의 동아줄이었습니다. 마침내 지은이의 손끝에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죽었던 기판의 LED가 파란색으로 깜빡이며 되살아난 것입니다. 지은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환하게 웃으려는 찰나였습니다. 야, 거지! 신성한 교실에서 타는 냄새. 풍기지 말라고 했지. 둔탁한 파열음과 함께 지은이가 살려낸 기판이 바닥에 내동댕이 쳐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지역 유지의 아들이자 전교 1등인 민수가 등교하자마자 발로 걷어찬 것입니다. 아, 안 돼. 이거 고치느라 꼬박 3일 밤을 새웠는데 할머니 약값이. 지은이는 바닥에 엎드려 부서진 조각들을 떨리는 손으로 긁어모았습니다. 민수는 그런 지은이의 손등을 구두굽으로 잔인하게 비벼 밟았습니다. 아우, 어우, 더러워. 야, 얘 손톱 밑에 기름때 낀 거 봐라. 누가 옥탑방 사는 고물상 손녀 아니랄까봐. 넌 머리에 든 게 없으니까. 평생 쓰레기나 만지고 사는 거야. 반 아이들이 킬킬거리며 지은이를 조롱했습니다. 지은이는 으스러지는 손가락의 고통보다 박살난 할머니의 난방비가 더 가슴 아팠습니다. 자신이 가진 유일한 재능조차 가난 앞에서는 조롱거리가 되는 현실이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그때 담임인 김 선생이 뒷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이는 퉁퉁 부은 손을 부여잡고 청소도구를 가지러 갔다가 우연히 교무실 안쪽 상담실 문이 열린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곳에는 김 선생과 민수의 어머니가 은밀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민수 어머니는 다이아 반지가 번쩍이는 손으로 두툼한 흰색 봉투를 김 선생에게 건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번 수행평가 만점 부탁드립니다. 우리 민수 서울의대 가야 하잖아요. 아시죠? 지은이가 3일 밤낮을 새워 고무를 고쳐야 겨우 벌 수 있는 돈의 수백 배가 그곳에선 말 한마디에 오가고 있었습니다. 김 선생은 탐욕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봉투를 양복 안주머니에 챙겼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사모님. 민수 생활기록부는 아주 완벽하게 소설처럼 써놓겠습니다. 전교 1등인데 누가 의심하겠습니까? 충격에 빠진 지은이는 뒷걸음질 치다 그만 복도에 놓인 화분을 깨뜨리고 말았습니다. 날카로운 소리에 김 선생이 뛰어나왔고 사색이 된 지은이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이 새끼 다 봤지?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
김 선생의 눈빛이 뱀처럼 차갑게 빛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김 선생은 기다렸다는 듯 지은이를 교무실로 호출했습니다. 태블릿 PC 도난 사건의 범인으로 지은이를 지목한 것입니다. 네가 훔쳤지? 가난해서 할머니 약값도 없으니까. 눈이 뒤집혔냐? 김 선생은 지은이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렸습니다. 아닙니다, 선생님. 저는 진짜 아니에요. 제가 기계를 좋아하긴 하지만 훔치진 않아요. 지은이가 울면서 호소했지만 김 선생은 지은이의 낡은 가방을 책상 위에 엎어버렸습니다. 쏟아진 드라이버와 전선들 사이에서 민수의 태블릿 PC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명백한 함정이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 이 쓰레기들 속에 숨겨놨네? 너같이 근본 없는 애들은 꼭 티를 내더라. 짝! 김 선생은 지은이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안경이 날아가 깨지고 지은이의 고개는 힘없이 돌아갔습니다. 너 태악이야? 당장 부모님 모시고 와. 부모 없지? 그럼 그 짐에 걸린 할머니라도 업고 와. 아니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지은이는 깨진 안경을 주워들고 쫓겨나듯 학교를 나왔습니다.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난 그냥 열심히 살려고 했을 뿐인데, 그냥 고장난 거 고쳐서 할머니랑 살고 싶었을 뿐인데. 지은이는 학교 뒷산으로 뛰어 올라가 하늘을 보며 오열했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아는지 굵은 빗방울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퇴학 통보를 받고 터덜터덜 집으로 돌아오는 길, 비는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그때 지은이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왔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은 전동 휠체어가 고장, 나 도로변 배수구에 바퀴가 빠진 채 꼼짝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노인은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왕 회장이었습니다. 그는 오늘 곧 재개발로 사라질 이 달동네를 마지막으로 눈에 담고 싶어 수행원들을 따돌리고 몰래 나온 길이었습니다. 50년 전 처음 사업을 시작했던 이곳을 혼자 조용히 보고 싶다는 고집 때문이었죠. 하지만 갑작스러운 폭우에 휠체어마저 고장나면서 천하의 회장님도 꼼짝없이 하필이면 하수구 냄새나는 배수구 위 길바닥에 고립되고 만 것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 사정도 모른 채 냄새난다며 피할 뿐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자신의 처지와 너무나 닮은 그 노인을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주저없이 흙탕물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할아버지, 제가 좀 봐드릴게요. 차가운 빗물이 교복을 적셨지만 지은이는 주머니에서 젖은 드라이버를 꺼냈습니다. 방금 전 학교에서 무시당했던 그 기름때 묻은 손이 지금은 누군가를 구하는 약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이는 빗물에 합선된 복잡한 회로를 단숨에 파악했습니다. 모터 제어 장치 쪽 배선이 끊어졌네요. 비가 들어가서 슈트가 났어요. 제가 임시로 연결해 드릴게요. 지은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전선을 잇고 주머니에 있던 절연 테이프를 꼼꼼하게 감았습니다. 30분 뒤 윙하는 소리와 함께 휠체어가 다시 작동했습니다. 할아버지, 이제 됐어요. 조심히 가세요. 지은이는 비에 젖은 채 환하게 웃었습니다. 왕 회장은 그런 지은이를 보며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가장 낮고 비참한 모습일 때 유일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학생 이름이 뭔가? 학교는 어디고? 이지은이에요. 대한고등학교 다니는데. 저 오늘 잘렸어요. 제가 가난해서 도둑질을 했다나요? 지은이는 씁쓸하게 웃으며 편의점 10일 행사로 받은 따뜻한 캔커피를 노인의 손에 쥐어주고 빗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잠시 후 비서실장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차를 가져오느라 늦었습니다.
괜찮으십니까? 왕 회장은 젖은 점퍼를 털어내며 차갑게 식은 캔커피를 꽉 쥐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힘없는 노인이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 당장 차 대기시켜. 그리고 대한고등학교 이사장, 당장 내 방으로 오라고 해. 내 진짜 은인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학교 운동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교문 밖에서부터 검은색 최고급 세단 수십 대가 줄지어 들어오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맨 앞차에서 경호원들이 도열하고 리무진 문이 열리며 누군가 내렸습니다. 어제 그 빗속의 노인,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대한그룹 왕 회장이었습니다. 허름한 점퍼 대신 최고급 맞춤 정장을 입은 그는 범접할 수 없는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뛰어나온 교장과 이사장이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벌벌 떨었습니다. 회장님께서 여긴 어인일이십니까? 왕 회장은 그들을 무시한 채 지팡이로 땅을 내리쳤습니다. 내 생명의 은인을 찾으러 왔다. 이지은 학생 어디 있나? 서리빨 같은 호통에 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교무실 문이 쾅 하고 부서질 듯 열리며 왕 회장이 위풍당당하게 걸어 들어왔습니다. 김 선생은 지은이에게 짐 쌌냐며 윽박지르던 중이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안 나갔어? 경찰 부를까? 회장님의 등장에 시끌벅적하던 교무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 선생은 상황 파악을 못하고 멍하니 서 있다가 뉴스에서나 보던 왕 회장의 얼굴을 확인하고는 눈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회장님, 여긴 누추한 곳인데 어쩐 일로? 김 선생이 비굴하게 허리를 굽히며 다가갔지만 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서리빨 같은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내 놈이냐? 내 은인을 도둑 취급하고 뺨을 때린 그 선생이라는 작자가. 왕 회장의 호통이 교무실을 뒤흔들었습니다. 김 선생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은인이라니요? 그게 무슨 오해십니다. 이 아이는 도둑입니다. 제가 증거도 가지고 있습니다. 태블릿을 훔쳤다고요. 저기 저 학생이 증인입니다. 김 선생은 다급하게 민수를 가리키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도둑, 증거. 내가 어제 이 학교 이사장실 메인 서버에 있는 CCTV를 다 보고 왔다. 네가 민수라는 놈 부모한테 돈 봉투 받고 이 학생 가방에 태블릿 몰래 집어넣는 거 아주 고화질로 다 찍혔더구나. 교육자라는 작자가 돈에 눈이 멀어 죄 없는 제자를 팔아먹어. 왕 회장의 손짓에 경호원이 대형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는 김 선생이 민수 부모에게 돈 봉투를 받고 비열하게 웃으며 태블릿을 지은이 가방에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재생되었습니다. 민수와 김 선생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그 어떤 변명의 여지도 없었습니다. 당장 이 선생 놈 파면시키고 민수라는 놈은 퇴학 처리해. 그리고 경찰 불러서 콩밥 좀 먹여라. 감히 죄 없는 학생을 건드려. 내 변호사들이 널 끝까지 쫓아가서 법이 허용하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거다. 왕 회장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들이닥쳐 김 선생과 민수의 팔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선생은 그제야 정신이 든 듯 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장님. 살려주십시오. 저 자식이 있습니다. 하지만 왕 회장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옷자락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네, 저 자식은 불쌍하고 남의 귀한 자식 눈에
피눈물 나게 한 건 괜찮더냐? 끌고 가.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왕 회장은 지은이에게 다가갔습니다. 방금 전까지 설이 빨갛던 차가운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손녀를 바라보는 듯한 따뜻하고 인자한 할아버지의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왕 회장의 눈가에도 옅은 물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학생, 아니 지은양. 어제는 정말 고마웠네. 자네 덕분에 내가 살았어. 그 열악한 빛 속에서 기계를 고치는 솜씨를 보니 보통 내기가 아니더구만. 자네 같은 천재가 썼기엔 너무 아까워. 왕 회장은 기름때와 상처로 얼룩진 지은이의 거친 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회장님의 손은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온기가 지은이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왕 회장은 교무실에 남아있는 모두가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이제 내가 접수하겠네. 썩어 빠진 재단을 내가 인수해서 지은 양 같은 인재들이 돈 걱정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대한민국 최고의 학교로 만들 거야. 왕 회장의 폭탄 선언에 교무실은 다시 한번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단순한 후원을 넘어 학교를 통째로 사버리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교장과 이사장은 바닥에 주저앉아 망연자실했습니다. 우리 대한그룹에서 자네를 전액장학생으로 지원할 테니 대학 공부 마치고 우리 회사 연구소로 오게나. 세계 최고의 로봇공학자로 만들어 주겠네. 자네의 그 재능을 마음껏 펼쳐보게. 그리고 할머니가 편찮으시다고 들었네. 할머니 병원비랑 치료 내가 다 책임지겠네. 최고급 병실과 의료진을 붙여드릴 테니 이제 돈 걱정, 할머니 걱정은 말고 오직 공부만 해. 알겠나? 지은이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꿈일까봐 볼을 꼬집어 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맞잡은 손에서 전해지는 온기는 분명 현실이었습니다. 지은이의 큰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툭 터지듯 터져나왔습니다. 억울함과 서름 그리고 감사함이 뒤섞인 뜨거운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한테 이제 맛있는 밥 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실망시켜드리지 않을게요. 지은이는 흐느끼며 왕 회장의 손을 잡고 90도로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바닥으로 뚝뚝 떨어져 얼룩을 만들었습니다. 며칠 뒤 서울 시내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는 대학병원 VIP 병실. 지은이는 믿기지 않는 풍경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춥고 좁은 옥탑방에서 앓는 소리만 내시던 할머니가 지금은 호텔처럼 깨끗한 환자복을 입고 푹신한 침대에 앉아 계셨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방 안에는 은은한 꽃향기가 감돌았습니다. 지은아, 이게 다 꿈은 아니지? 내가 이런 호강을 다 누려보고 할머니가 떨리는 손으로 지은이의 볼을 쓰다듬었습니다. 할머니의 얼굴색은 며칠 사이 몰라보게 좋아져 있었습니다. 아니야 할머니, 꿈 아니야. 회장님이 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붙여주셔서 수술만 받으면 다시 걸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이제 걱정 말고 치료만 잘 받아. 지은이는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웃었습니다. 그때 병실 문이 열리고 왕 회장이 들어왔습니다. 비서들이 과일 바구니와 선물 상자를 한가득 들고 뒤를 따랐습니다. 좀 어떠신가? 불편한 건 없고. 아이고, 회장님 오셨습니까? 이 늙은이 살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가 침대에서 내려오려 하자 왕 회장이 급히 만류했습니다. 아이고, 누워 계세요. 지은 양은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은인의 가족을 챙기는 건 당연한 도리지요. 왕 회장은 지은이에게
최신형 노트북이 든 상자를 건넸습니다. 자, 이건 입학 선물이야. 최고의 공학자가 되려면 장비도 좋아야지. 앞으로 자네가 만들 로봇들이 세상을 얼마나 편하게 만들지. 벌써 기대가 되는구먼. 지은이는 노트북을 품에 안고 다시 한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더 이상 춥지도 배고프지도 억울하지도 않은 새로운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로봇공학대회 시상식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단정하게 교복을 입은 지은이가 무대 중앙에 섰습니다. 1년 전 낡은 교복에 기름때 묻은 얼굴로 울던 소녀는 이제 없었습니다. 자신감 넘치는 눈빛과 당당한 태도의 천재 공학자만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대상 대한고등학교 이지은. 사회자의 호명과 함께 우레와 같은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팡파르가 울려 퍼지고 지은이는 떨리는 손으로 거대한 황금빛 트로피를 받아들었습니다. 지은이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이 상을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신 분이 계십니다. 비 오는 날 벼랑 끝에 서 있던 저에게 우산이 되어주신 대한그룹 왕 회장님, 그리고 사랑하는 할머니께 이 영광을 돌립니다. 객석 맨 앞줄 VIP석에는 왕 회장이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힘차게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놀랍게도 휠체어가 아닌 두 발로 건강하게 서서 손녀를 바라보는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왕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수술과 재활을 성공적으로 마친 할머니는 이제 지은이의 가장 든든한 서포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기쁨의 눈물이 가득 고여 주름진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은이는 트로피를 높이 들어 올리며 활짝 웃었습니다. 깨진 안경 너머로 보이던 뿌연 세상은 이제 그 어떤 보석보다 밝고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학교 또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왕 회장의 지원으로 최첨단 실습실과 도서관이 생겼고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는 전액 장학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지은이가 쏘아 올린 작은 선행의 공이 학교 전체를, 아니 수많은 아이들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비 온 뒤에 땅이 굳는다고 했던가요? 모진 시련을 견뎌낸 지은이의 앞날에는 이제 따스한 햇살과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왕 회장은 지은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할머니를 부축해 시상식장을 나섰습니다. 그 뒤로 수십 대의 검은 세단이 줄지어 따르는 장관을 연출하며 세 사람은 행복한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 혹시 길을 가다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를 외면한 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남루한 겉모습만 보고 누군가를 섣불리 판단하지는 않으셨나요? 지은이가 베푼 작은 친절은 단순히 고장난 휠체어를 고친 것이 아니라 차갑게 얼어붙은 우리 사회의 마음을 고친 것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도 주변에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마세요. 지은이가 건넨 캔커피 하나가 2천억 자산가의 마음을 움직였듯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하나가, 따뜻한 말 한마디가 어떤 기적을 불러올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니어하우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